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인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판매액의 25%는 미국에 지불될 거라고 했습니다. H200은 블랙웰이나 곧 출시될 루비는 뒤지지만 이미 수출을 승인한 저성능 H20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의 고성능 칩입니다. 저성능 칩조차 중국 수출을 금지했던 트럼프는 지난 7월 저성능 H20의 수출은 겨우 허가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바이든 정부 시절 심화된 기술 통제 수위를 낮추고 중국을 상대로 한 유화 정책을 또다시 보여준 셈이어서 주목됩니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이 대두 수입을 무기로 지지층을 타격할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전쟁 등으로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어려움을 겪던 농민들에게 120억 달러, 17조 6천억 원의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이 대두를 기존 약속분인 400억 달러 규모보다 더 수입할 거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I think he's going to do more than he promised to do, and what he promised to do is a lot. So we're very happy with that.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농심을 붙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강대국들과의 무한 경쟁 대신 미국의 이익을 택하는 현실적 전략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5일 공개한 국가 안보 전략도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경쟁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전략을 재편성한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의 고성능 칩을 허용하고 농산물 수출길을 다시 연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에 더 행복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 확산이 아닌 이익에 초점을 맞춘다며 안보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새 주류인 마가 진영에선 미국이 자유진영을 지탱하던 그리스 신화 속 거인 아틀라스란 환상이 사라지고 현실로 복귀한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 동맹 전략은 유지되겠지만 자유무역 같은 전통 질서가 흔들리는 새 환경에 대한 적응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이 전방위로 십자포화를 퍼붓는데도 미국이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공개적인 지지를 더 좀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주미 일본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일본을 공개적으로 더 강력하게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일본이 크게 실망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나온 지지 표명은 딱 한 번. 주일 미국 대사는 지난달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다카이치 총리 뒤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맹폭하기 시작한 지 거의 2주가 지나서야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나흘 뒤 SNS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멋진 통화를 했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 내년 4월 베이징에 초대받았고 시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서 중국 입장에 공감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동맹인 일본과의 통화 후엔 미중 관계를 설명했다는 메시지가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 米中首脳会談を含む最近の米中関係の状況について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의 목을 베야 한다고 쓴 글에 대해 입장을 묻자 우리 동맹국들 상당수는 사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는 미묘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가까스로 이룬 중국과의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자제하라는 지침까지 각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1시간의 통화 후 미중 정상의 강조점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대두 등 미국에게 시급한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위대한 농부들을 위한 합의를 했다고 홍보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면서 내년 4월 베이징에 초대받았고 시 주석에게 내년 중 국빈 방문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대화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미중은 군국주의에 맞서 함께 싸웠고 대만의 중국 귀환이 전후 국제 질서의 필수라는 걸 강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고 전적으로 공감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내년 중간 선거를 노린 초대형 이벤트를 예고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중국을 동원하고 중국은 발언 철회 없이 버티기에 들어간 일본을 압박하는 데 미국을 활용하면서 득점 포인트를 교환한 셈입니다. 두 나라의 발표 뒤 12시간 가까이 지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일본 총리에게 전화합니다. 대만 문제 당사자들과 연이어 통화한 건데 다카이치 총리가 전한 내용은 중국과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米中首脳会談を含む最近の米中関係の状況について 일본의 전화에 미중 관계를 설명했다는 건데 대만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트럼프도 중국과 통화 후 즉각 SNS에 올렸던 것과 달리 일본과의 회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20일 가까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이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중국이 판정승을 거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통화는 대만과 가까운 군사기지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일본의 계획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행보는 각자의 정치 경제적 실익을 챙기기 위해 휴전은 물론 때론 상대를 지원까지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